케인 없이 손흥민하고 2배나 많이 잉글랜드 국대 합류한 케인 토트넘 선수 훈련하는 봄에 놀라버린 이유. 토트넘 호스퍼는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핵심 공격수 해리 케인과 결별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다. 케인은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토트넘과 결별을 선언했다. 우승이라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적을 통한 새로운 행선지가 해답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토트넘은 케인을 붙잡기 위해 엄청난 주급과 함께 코치, 앰버서더 등 은퇴 이후 3까지 책임지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케인이 이적하겠다는 뜻이 완강해 토트넘은 이적료라도 챙기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은 이적료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긴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마치면서 케인은 떠났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골머리를 앓았다. 히샬리송이 있지만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기에 공격 공백을 실감했다. 해답은 있었다. 손흥민의 최전방 공격수 배치다. 이번 시즌부터 캡틴 완장을 차고 토트넘의 부적으로 활약 중이다. 손흥민은 벌리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손흥민은 사우스햄프턴 2020-21 시즌, 아스톤 빌라 2021-22 시즌, 레스터시티 2022-23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 벌리를 상대로 통산 4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빛났다.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을 패배에서 구해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7골을 기록했다. 이는 5득점의 로빈 반 페르시, 가레스 베일, 티에리 앙리보다 많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멀티골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0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손흥민의 발끝은 리버풀과의 대결에서도 뜨거웠다.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유럽 통산 200호골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9월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통해 EPL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쥐었다.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에 이어 통산 4번째다. 손흥민은 EPL 이달의 선수 4회 수상으로 티에리 앙리, 프랭크 램파드, 앨런 시어러, 데니스 베르캄프, 폴 스콜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의 시선은 이제 맨유의 레전드 웨인 루니와 로빈 반 페르시로 향한다. EPL 이달의 선수 5번째 수상의 영예를 거머쥔다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스티븐 제라드, 6회, 영혼의 파트너이자 소울메이트 해리 케인, 세르히오 아구에로, 7회, 위 기록을 넘볼 수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리더로서 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9번 역할을 지시했고 항상 열심히 한다. 팀을 먼저 생각한다. 득점 자질을 갖추고 있다. 고 극찬했다. 케인 대체자 영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손흥민이 이유 중 하나다. 측면, 중앙 공격수 모두 빛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어떤 시스템에도 적합하지만 최전방이 우리 시스템에 이상적이다. 그 이유를 설명했다.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소화하는 중인 손흥민의 이번 시즌 흐름은 좋다. 초반 벌써 6골을 몰아치면서 지난 시즌 기록했던 10득점 절반을 넘어섰다. 손흥민이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면서 2021-22 시즌 이후 또 한 번이 득점왕 등극이 가능할지 시선이 쏠리는 중이다. 2. 나 없이 행복하니? 케인. 토트넘 꼭 EPL 우승해. 어디서든 응원할게.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소집대 A매치를 준비하는 케인은 11일 한국 시간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하며 토트넘을 언급했다. 그는 토트넘은 이번 시즌 들어 더 잘하고 있다. 그래서 보기 좋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새롭게 잘 만들었고 팬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고 말했다. 이어 나는 토트넘에 정말 오래 있었다. 친한 동료 및 코칭 스태프가 모두 토트넘에 있다. 이 때문에 토트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게 가끔은 이상하게 느껴진다. 면서 하지만 축구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현재 나는 독일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동료들과 어울리고 있다. 고 덧붙였다. 토트넘과 케인은 올해 여름에 작별했다.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자마자 토트넘이 날개를 단 듯 날아다닌다.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개막 후 8경기에서 6승 2무를 거둬 단독 1위에 올라있다. 토트넘 뒤로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이 순위표 상단에 있다. 당초 케인 이적 후 토트넘 공격진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해 득점 2위에 올랐고 영입생 제임스 매디슨과 찰떡궁합을 보여주면서 팀을 1위로 이끌었다. 득점원도 더 늘어났다. 케인은 난 여전히 토트넘 팬이다. 독일에서 뛰고 있지만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토트넘이 잘 되는 걸 보고 싶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길 바란다. 팬들은 이 상황을 즐겨야 한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남은 경기가 많다. 고했다. 케인의 새 팀 바이에른 뮌헨은 12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에 도전한다. 하지만 현재 리그 순위는 3위다. 1위 레버쿠젠, 2위 슈투트가르트 다음이 바이에른 뮌헨이다. 못마땅한 성적일 수 있다. 케인은 현재 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을 후회하지 않는다. 항상 설렌다. 내가 은퇴하고 40살쯤에 커리어를 되돌아볼 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뛰었다면 다른 리그를 궁금해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3. 메뉴 날벼락, 폭력 혐의 오른쪽 화살표 내부 불화. 믿었던 베테랑마저 쓰러졌다.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는 15일 이하 한국 시각 카세미루가 A매치 중 발목을 다쳤다. 그는 경기 중 스스로 교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브라질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와의 2026년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카세미로는 경기 종료 11분여를 남기고 교체를 요청했다. 페르난도 디니즈 브라질 축구대표팀 감독은 카세미루가 발목 부상으로 교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맨유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 맨유는 카세미루 문제의 심각성은 불분명하다. 우루과이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스카이 스포츠는 카세미루는 컨디션 난조를 감안할 때 이탈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에릭 텐 하흐 맨유 감독은 부상에 대한 걱정이 늘었다. 루크 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론 완 비사카가 장기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 라파엘 바란, 세르히오 레길론, 타이럴 말라시아, 코비 마이누, 아마드 디알로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안토니는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맨유는 연이은 부상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안토니는 폭력 혐의, 제이든 산초는 감독과의 불화 등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다. 4. 역사상 최악의 구단주 다운 미친 결정. 9조 2100억, 초역대급 카타르 제한 거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인 글레이저 일가는 카타르 측에서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제안까지 거절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을 비롯한 복수 매체는 15일 새벽 한국 시간 일제히 맨유는 셰이크 자심의 카타르 그룹이 경쟁에서 탈퇴했다고 주장한 후 구단의 소수 지분을 영국 억만장자인 잼 레클리프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구단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글레이저 가문으로부터 맨유를 인수하기 위한 오랜 싸움은 자심과 레클리프의 양대 경쟁이었다. 그러나 자심 측 대표들은 최근 며칠간의 추가 논의 끝에 인수 과정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고 덧붙였다. 맨유 인수 경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카타르 자본이 맨유를 인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최종 입찰 당시 카타르 측의 제안은 약 50억 파운드, 약 8조 2228억 원 정도였다. 수정된 제안은 기존 제안보다 10% 이상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 CBS에서 활동하는 벤 제이콥스 기자는 개인 SNS를 통해 카타르 측의 제안이 상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약속된 투자를 포함해 약 56억 파운드,
약 9조 2095억 원 정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글레이저 일가가 메뉴를 매각하면서 벌고 싶었던 액수는 무려 64억 파운드, 약 10조 5251억 원, 위 가격에는 부족했던 것이다. 글레이저 일가의 결정이 지연되자 카타르 측은 최종 결판을 위해 시도했고, 무의에 그치자 협상에서 빠진 것이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카타르 측의 최종 입찰가는 시장 평가액 35억 달러, 약 4조 7425억 원이 거의 2배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15억 달러, 약 2조 325억 원의 투자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카타르 측은 구단을 100% 인수하는 대신에 기존 부채까지 모두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글레이저 일가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구단의 지분 25%만 래클리프 자본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글레이저 일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질 예정이다. 글레이저 일가는 역대 최악의 구단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글레이저 일가는 2005년 메뉴를 인수해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메뉴를 인수하는 과정부터 논란이었다. 엄청난 부채를 통해 메뉴를 인수해 구단에 엄청난 부채를 발생시켰다. 부채는 엄청난 이자가 되어 돌아왔다. 맨유는 돈을 벌어들일 때마다 부채와 이자를 갚아가기에 급급했다. 그런데도 글레이저 일가는 구단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긴 것도 계속해서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